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22년 8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어딜 가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죠. 저 리치판다가 여러분한테 꼭 도움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추이를 보면요. 17년 5월에 4억 2천이었던 것이 22년 4월 현재 기준으로 6억 7천으로 단기간에 2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울주택 전세 가격 전월 대비 등락률 역시 21년 11월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대선 이후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22년 8월에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부분들이 해지되고 끝나는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폭풍 전야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처럼 2+2가 아니라 2+2+2거나 아니면 신규 전세권도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5%만 상승할 수 있거나 주의 시세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씨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등 세련된 임대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임대차 3법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잘 보호하려고 하는 보관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보관인가 봤더니 지금 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재산세 같은 거 이런 집주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형태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요거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에 이런 인센티브가 거론됐다라고 하면 서로 간의 상호 협의에서 적정한 점을 찾아가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너무도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임차인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희생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집주인의 보유세를 감면받는 금액이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니면 기존 전세입자한테도 주변 시세대로 가격을 크게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서로 저울질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그냥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경한 방안이고 이 부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후보자 모두 폐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란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혜택을 누리면서 내 집을 마련하자. 네,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매수해서 주택을 보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주택자 신혼부부한테도 LTV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일부 DSR도 풀어줄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을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태영호 의원이 22년 4월 26일 날 발의한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있던 데이터로 봤을 때 뭐였냐면은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3억 원 혹은 수도권 4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면제해주고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는 형태로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파격적으로 바꿉니다. 그게 법안 내용 새롭게 발의된 4월 26일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요. 주택가격은 5억 원 그리고 수도권은 6억 원까지 취득 가액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예요. 그러면 6억이라고 했을 때 1.1%를 적용하면 무려 66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이 3주택 이상 4주택자인 다주택자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6억짜리를 매수하면은 약 7,4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피부로 체감되는 것이 높겠죠.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는 걸 좀 꺼려했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매수를 좀 급한 거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잡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이런 세제 혜택과 대출 혜택을 받으면서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곳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6억 원 이하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계획이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무주택자분들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것보다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6억 이하 물건들을 찾아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좀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노리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의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공약에 따르면요. 이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정비해서 소형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이 아파트는 신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느 곳에 전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소형 아파트, 이 60제곱 이하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전세를 살게 되면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형대이고 여러분이 새로 이제 전세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높고 낮은 것만을 감안하실 게 아니라 요 나한테 전세의 물건을 주는 임대인의 상황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임대인이 다주택자면서도 좀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전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했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묶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8년 내지 10년 동안은 2년당 5%만 인상되는 걸로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소형 아파트의 다주택자의 물건은 그리고 좀 부유한 연세가 좀 있으신 다주택자의 물건을 계약을 하시는 거고 할 때 혹시 뭐 확인하거나 이랬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예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분들의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전세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또 신축 아파트 입주를 노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를 가보면요 입주 물량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보면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지자체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입주하는지를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 위치와 단지명, 입주 연월 총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5월에서 9월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팅을 총 세대수로 소팅을 한 거예요. 보시면 팔달구 매교동과 팔달구 교동에는 이 두 개 단지가 7월, 8월에 입주하는데 합해서 무려 6천 세대가 넘는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입주 연원이 7월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 기간이 좀 상당 부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팔달구 쪽의 전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가 기존 전세가 만료된다고 해서 어딘가를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이동이 좀 용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도를 봐서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입주 물량들이 몰려 있는 곳들 그런 곳을 가게 된다고 하면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면서 그것도 전세 가격을 좀 낮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닥터 아파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입주 캘린더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현재 달 5월이기 때문에 5월을 눌러 보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입주 예정 단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구 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두 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입주 물량을 보신 다음에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 싸다라는 그 점을 이용하셔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3기 신도시를 노리자고 하는 건데 당장의 전세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조금 노리는 그런 전략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량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6만 8천 호가 분양하고 입주할 예정이에요. 이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전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을 늘려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사셔야 되냐? 내가 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남양주 아니면 하남 교산처럼 3만 3천 호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천 호죠. 그리고 고양 창릉시에 3만 8천 호예요. 요런 하남시, 고양시, 뭐 광명시인이 7만 원이니까 광명시, 남양주시 이런 곳들에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시면서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이런 분양이나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당일 순위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전세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요 양질의 주택에 여러분들이 신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세 산다고 했을 때 아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을 선점을 해서 거주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재테크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한테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